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2016년 3회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중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잘 따라오신 분들은 2016년 3회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풀이하시면 좋겠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강의 잘 들으시고 이 문제들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 회차에서 생소하게 출제된 문제는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은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4문제 정도만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20문제 중에서 4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16문제는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6문제,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7문제가 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된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따른 분류에서 데모 버전과 가장 유사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데모 버전이라는 것은 홍보상의 목적으로 해서 전체 기능이 아니고요,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데모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능이 포함된 것은 유료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일부 기능만 넣어서 이제 홍보용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이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프리웨어. 자, 프리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죠. 이것은 공짜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쉐어웨어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공개를 하는데요, 일정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 일정 기능이 제한됐다는 얘기는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라이트웨어라는 이제 용어도 있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상용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자,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운영체제라든지, 자, 윈도우 운영체제, MS 오피스,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그런 프로그램들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몇 가지 핵심 기능을 제거한 채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라이트라는 이제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코카콜라보다도 좀 저칼로리의 제품이다라는 의미로 해서 라이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코카콜라가 되는 것이고, 라이트 버전은 좀 이제 기능을 좀 줄여서 좀 가볍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카드웨어. 자, 포스트카드는 우편 엽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대가 지불의 한 형태로서 우편 엽서 한 장만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프리웨어다. 자, 이건 프리웨어의 어떤 형식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발자라면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데 무조건 프리웨어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메일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잘 쓰겠다, 이런 어떤 댓글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의 상용 소프트웨어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 유료로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텍스트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간단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메모장은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단한 편집은 메모장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이동 명령으로 원하는 줄 번호를 입력하여 문서의 특정 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동 줄 바꿈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편집에 가서, 자, 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몇 번째 줄로 이동을 할 거냐. 자, 4번째 줄로 이동을 하겠다. 이동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번째 줄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자, 개념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 맞죠? 그 다음 자동 줄 바꿈이 설정되었다. 현재는 자동 줄 바꿈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설정되지 않은 상태하고요, 설정된 상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 자동 줄 바꿈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해서 그 메모장에 가로 폭을 이렇게 줄이니까 그 폭에 맞춰서
줄이 자동으로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줄 바꿈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동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활성화 되죠. 자, 비활성화 된다는 얘기는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특정 문자나 단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창 크기에 맞춰 텍스트 줄을 바꾸어 문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창 크기를 맞추어서 텍스트 줄을 바꾸는 것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특정 문자나 단어를 찾아서 바꾸는다. 자, 이것은 뭐 대부분의 편집기, 그러니까 워드 작업하는 프로그램은 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찾기, 뭐 바꾸기 이런 기능들이 있죠. 가능합니다. 자, 머리글과 바닥글을 설정하여 문서의 위쪽과 아래쪽 여백에 원하는 텍스트를 표시하여 인쇄할 수 있다. 자, 파일에 가시면은 자, 페이지 설정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설정 가면은 머리글하고 바닥글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백업 및 복원에서 백업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에 들어와서 백업 및 복원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백업 설정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업할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백업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 선택이 있고요, 직접 선택이 있습니다. 자동 선택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백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접 선택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 선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백업되는 항목이 모든 사용자, 뭐 라이브러리에 뭐 기본 윈도우즈 폴더 로컬 파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시스템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정은 어떻게 하겠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백업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선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선택은요, 데이터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죠.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C 드라이브 내에 어느 위치에다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업 설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동 선택이 있고 직접 선택이 있습니다. 자동 선택은요, 2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 맞습니다. 해당 컴퓨터에 사용자 계정이 있는 모든 사용자의 기본 윈도우즈 폴더, 바탕 화면,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백업한다. 그러니까 백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가 백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직접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자, 백업에 포함할 항목을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조금 좀 보시면은, 그리고 특히 알려진 시스템 폴더. 자, 알려진 시스템 폴더란 것은 윈도우즈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뜻하는데요. 자, 이 파일 하고요. 자, 알려진 프로그램 파일. 자, 알려진 프로그램 파일은요,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레지스트리에 프로그램의 일부로 저장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될 때 따로 저장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선택한 폴더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 내에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백업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사용자의 정보라고 하기보다도 시스템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백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직접 선택 방식으로 백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알려진 시스템 폴더의 모든 파일을 선택하여 백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려진 시스템 폴더의 모든 파일은 무조건적으로 백업이 안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 1번. 자, 정기적으로 예약된 백업 시간에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절전 모드이거나 최대 절전 모드인 경우 윈도우즈 백업에서는 해당 백업을 건너뛰고 예약된 다음 백업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백업을 무리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번. 기본적으로 백업은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며 일정을 변경하고 백업을 수동으로 만들 수 있다. 설정 가능하죠. 윈도우즈 7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연결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 가시면은
자, 여기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곰 플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또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다음부터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되는 겁니다.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설치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하고 이 파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정 화면이 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된다. 이 화면에서 일단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이 화면에서 하는 것은 그냥 파일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결 정보만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고는 무관한 그런 이제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자, 2번 데이터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조금 전 제가 동영상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 보여드렸죠. 자,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자, A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 A라는 파일이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왼쪽 그림의 B 두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자, B 두 번째에서 자, B 다섯 번째, 자, 영역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속이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네요. 교통,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려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너비가 일정한 상태잖아요, 그죠? 교통은 두 자리고 뒤에는 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구분선을 줘서. 자, 개념은 아실 거고요. 자, 1번 텍스트 마법사 두 번째 단계에서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된다. 이렇게 쭉 드래그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두 번 클릭, 따닥 두 번 클릭하면 삭제가 되고, 자,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분할하려는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행과 열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행과 열의 개수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한 열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만 이렇게 구분선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셀 범위에 둘 이상의 조건부 서식 규칙이 true로 평가되어 충돌하는 경우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대화 상자의 규칙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즉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규칙 하나만 적용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식이 충돌되지만 않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문자가 있는데, 자, A라는 문자의 글꼴의 색, 자, 색을 조건부 서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채우기 색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서식은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1번에 색, 자, 2번에도 색이에요. 이건 충돌되죠. 이건 노란색, 이건 파란색이라면은 둘 다 조건 만족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충돌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 하나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2번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을 이용하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고 있는 셀을 적용한 순서대로 찾아 이동할 수 있다. 자, 적용한 순서대로. 자, 셀을 찾는 것은 가능한데요. 적용한 순서대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조건부 서식, B라는 조건부 서식, C, D 이런 조건부 서식이 자, 이 워크시트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조건부 서식이 적용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순서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이런 셀들을 찾을 수는 있어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것만 찾을 수는 있는데 이런 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3번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조건으로 다른 워크시트 또는 통합 문서의 참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워크시트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번 셀 범위에 대한 서식 규칙이 true로 평가되면 해당 규칙의 서식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서식보다 우선한다. 자, 워크시트가 있으면은 이 행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여러분들이 직접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죠.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true일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 또 적용이 되겠죠. 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자, 조건부 서식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자, 다음 중 H 두 번째에서 H 10번째 영역. 총점으로 순위를 구한 후 동점자에 대해 국어로 순위를 구할 경우 H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보통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총점을 기준해서 순위를 구한다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80점이 제일 크죠. 그래서 1등, 그 다음 170, 자, 동점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5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총점을 기준해서 순위를 구한다라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동점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국어 점수예요. 자, 국어 점수 같은 점수 총점이 같지만은 국어 점수를 비교를 해서 국어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90점, 90점 이게 1등이 되고 그다음 80점이 3등, 70점이 4등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을 배열 수식으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 계산한 후 일단 총점을 기준해서 순위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 다음 순위 동점자들의 국어 점수를 비교합니다. 자, 동점자들 그러니까 1등 같은 사람들 있죠. 자, 같은 사람들의 국어 점수를 비교를 해요. 자, 비교를 해서 기준이 되는 국어 점수. 자, 기준이 되는 국어 점수. 자, 기준은 이거죠. 현재 홍길동에 대해서 지금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기준이 되는 국어 점수보다 높은 점수의 개수를 더해 주는 거예요. 자, 90보다 높은 점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순위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준 점수가 80일 때 한번 보도록 하죠. 80보다 큰 게 몇 건이 있습니까? 하나, 둘, 두 건이죠. 그러면은 현재 순위에다가 플러스 2를 해서 3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90 더 큰 게 없죠. 그러면은 순위 처음에 계산했던 1등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70 처음에는 1등이었지만은 국어 점수가 하나, 둘, 셋, 3건이 더 많네요. 자, 1 더하기 3 하면 4가 되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수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총점에서 순위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자, 이 순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순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일단 순위를 계산하는 기준이 F 두 번째입니다.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해서 랭크 함수 이용하게 되면은 총점을 기준해서 순위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더해주는 조건이 뭐죠? 일단 첫 번째 총점이 같은 동점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동점자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F 두 번째에서 F 10번째에 자, F 두 번째에서 F 10번째에 자, F 10번째 여기까지죠. 자, 여기에서 현재 내 총점하고 같은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총점이 같은 동점자를 먼저 찾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먼저 들어와 줘야 되고요. 여기서 국어 점수가 더 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B 두 번째에서 B 10번째. 자, 여기서 국어 점수가 더 큰 거,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가 기준이 되는 국어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더 큰 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먼저 앞에 있는 조건에서, 자, 이 조건에서 총점이 같은 동점자를 찾기 때문에 어차피 범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국어 점수가 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건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배열 변수에서, 배열 수식에서 조건이 두 개 있을 경우에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sum 함수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sum해서 조건 1과 조건 2를 AND로 연결해주면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랭크, 그 다음 sum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음 중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컨트롤을 삽입할 때 두 가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ActiveX 컨트롤. 자, 양식 컨트롤은 엑셀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크로도 지정할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이 간단해요. 자, 바로 이제 매크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가 지정이 되었어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모드에서도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 컨트롤은 사용이 좀 쉬워요. 그래서 디자인 모드가 되든 디자인 모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바로 매크로를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은. 자, 그런데 ActiveX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ctiveX는 이것을 디자인 모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프로시저가 나오죠. 그래서 ActiveX는 프로시저를 좀 잘 이용을 해야만 좀 고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 컨트롤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쉽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ActiveX는 어렵지만은 좀 고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모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디자인 모드에서 양식 컨트롤은 실행이 되는데, 자, 디자인 모드에서 ActiveX 컨트롤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는 양식 컨트롤과 ActiveX 컨트롤 모두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은 실행하지 않으며 ActiveX 컨트롤은 실행되지 않고요. 양식 컨트롤은 실행이 됩니다. 디자인 모드에서도. 자,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디자인 모드이기 때문에 당연한 설명이고, 자, 양식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 더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컨트롤은 데이터 표시, 입력 또는 작업 수행을 위해 양식에 넣은 그래픽 객체로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옵션 단추, 명령 단추 등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ActiveX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보다 다양한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으나 차트 시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양식 컨트롤보다 호환성은 낮다. 그러니까 사용이 좀 어려워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자, 양식 컨트롤은 단추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조금 전 보여드렸죠. 다음 중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Shift F2번 키를 누른다. 이게 단축 키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메모 텍스트에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 채우기 색, 글꼴 색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메모가 선택되면요, 글꼴에서 채우기라든지 글꼴 색이 비활성화됩니다. 비활성화 된다는 얘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3번 삽입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자,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은 메모에 대한 설정 사항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홈 탭 편집 그룹에 있는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이용하여 셀을 지운 경우 셀의 내용과 서식만 삭제되고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모두 지우기라고 했기 때문에 메모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다음 중 A 13번째 셀에 수식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 자, 결과로 옳은 것은? 인덱스를 이제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형이 있고 참조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배열형의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배열형은요, 인수가 첫 번째 배열이 들어오고 두 번째 보통 로우가 보통 들어가죠. 컬럼은 생략을 보통 하고요. 그래서 만일 어레이, 자, 배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 로우를 2라고 지정을 했다라면 두 번째 값 340이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덱스 함수의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조형도 있습니다. 이건 참조형이에요. 이 문제는. 참조형은 첫 번째 인수가 레퍼런스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 row, 자 컬럼, 자 그리고 에어리어, 범위가 들어와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참조 영역, 자 범위가 들어오는데, 자 A 첫 번째에서 C 여섯 번째죠. 자 이 범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되고 이게 두 번째 범위가 됩니다. 자 A 여덟 번째에서 C 11번째, 이게 두 번째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 참조가 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row, 그 다음 컬럼입니다. 자 이게 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범위, 몇 번째 범위냐? 자 두 번째 범위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범위는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범위에서 행과 열이 2행 2열이잖아요. 그럼 2행 2열 교차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B의 아홉 번째 셀이죠. 그래서 값은 3550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인쇄 영역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쇄 영역 설정이란 것은 워크시트가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을 때 내가 한 장으로 출력할 범위만 딱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다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범위만 선택을 해서 그 영역만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선택을 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하면 이것만 출력이 되고, 해제하고 싶을 때는 인쇄 영역 해제 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됐죠? 자 1번 인쇄 영역을 정의한 후 워크시트를 인쇄하면 해당 인쇄 영역만 인쇄된다. 2번 사용자가 설정한 인쇄 영역은 엑셀을 종료하면 인쇄 영역 설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거 틀렸죠? 인쇄 영역 해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3번 필요한 경우 기존 인쇄 영역에 다른 영역을 추가하여 인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라고 기억하시고요. 4번 인쇄 영역으로 여러 영역이 설정된 경우 설정한 순서대로 각기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다른 페이지로 해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에 가시면 레이블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면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라고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뭐 쭉쭉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자 보세요. 우편물 레이블을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자 왼쪽 있는 필드를 선택하여 레이블을 만들거나 레이블에 직접 입력하십시오 라고 해서 사용 가능한 필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존의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이렇게 선택된 필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우편물 레이블의 각 줄에는 항목이 10개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용한 필드가 10개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건 4번이 정답이 돼요. 마법사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 지정 시 우편물 레이블에 추가 가능한 필드의 개수는 최대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기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법사로 완성된 보고서의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레이블 사이의 간격이나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격이나 여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법사의 각 단계에서 레이블 크기, 텍스트 모양, 사용 가능한 필드, 정렬 기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를 선택한 경우 완성된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된다.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드 선택을 했죠. 그 다음 이건 정렬이죠. 정렬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편물 레이블의 디자인 수정,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아래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 창을 이용한 정렬 및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의 그룹 수준 및 정렬 수준은 최대 10개까지 정의 가능하다. 이거 뭐 기억하셔야겠죠. 뭐 추가를 하는데 뭐 무한정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10개까지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룹 수준을 삭제하는 경우 그룹 머리글 또는 그룹 바닥글 구역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들은 자동으로 본문 구역으로 이동이 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룹 수준을 삭제를 하잖아요. 그죠? 자,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 구역에 포함된 컨트롤도 삭제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된다라는 설명이 틀렸죠. 삭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 옵션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의 나머지 공간에 그룹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빈 공간으로 두고 대신 다음 페이지에 그룹이 시작이 된다. 자, 여기 자세히 누르시면은 자,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이 있고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라고 하게 되면은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다라면은 만일 A그룹에 속한 레코더들은 같은 페이지에 같이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설정하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물류팀, 그 다음 영업팀, 자, 자재팀 이렇게 나와 있죠. 자재팀이 한 명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대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같은 그룹이 한 페이지에 표시가 안 되죠. 만약 같은 그룹이 한 페이지에 표시가 되려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자재팀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첫 번째 페이지 다 인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물류팀, 영업팀, 그리고 뒤에 없죠? 자, 자재팀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 옵션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의 나머지 공간에 그룹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우죠. 빈 공간으로 두고 대신 다음 페이지에 그룹이 시작된다. 자, 그룹 간격 옵션은 레코드가 그룹화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설정이며 텍스트 필드인 경우 전체 값,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 지정 문자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자, 현재 그룹화의 대상이 되는 필드는 부서명입니다. 부서명은 텍스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화의 기준이 텍스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숫자면은 숫자에 맞도록 또 그룹화를 좀 다르게 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룹화 기준을 연봉으로 했다. 연봉은 숫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표시되는 항목이 다르죠.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머리글은 인쇄 시 모든 페이지의 맨 위에 출력되며 모든 페이지의 특정 내용을 반복하려는 경우 사용한다. 페이지 머리글, 그러니까 페이지의 위쪽에 항상 출력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 번 출력되며 함수를 이용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보고서 머리글인데 보고서 머리글에 함수를 이용해서 연봉의 합계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영역이 보고서 머리글 영역이잖아요. 그죠?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한 번만 상단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함수로 해서 연봉의 합계를 구했습니다. 물론 연봉 필드는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그룹 머리글은 각 세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출력되며 그룹 이름이나 그룹별 계산 결과 물류팀이 5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사용한다. 맞죠?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며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추가된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필드로 구성된 서비스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서비스 테이블을 보시면은 등급, 비용, 번호,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번호 필드는 기본 키네요. 자, 기본 키는 주의할 점이 항상 입력이 돼야 됩니다.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삽입할 때, 레코드 삽입할 때 번호는 무조건적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은 insert into에서 서비스에다가 등급하고 비용, 자, 등급하고 비용 필드만 이렇게 입력하라, 인설트 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왜?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겠죠. 자, 3번은 맞죠. 보세요. 인설트 인투에서 등급, 비용, 번호. 자, 이렇게 해서 삽입하면 삽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삽입이 안 됩니다. 다음 중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듈은 표준 모듈과 클래스 모듈로 구분된다. 자, 강의 중에 제가 모듈이라는 것은 프로시저의 집합이고 기본 모듈하고 클래스 모듈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본 모듈을 표준 모듈 이와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모듈은 다른 프로시저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듈, 서브, 엔드 서브, 펑크션, 엔드 펑크션, 자, 이런 프로시저를 생각하시면 되고, 클래스 모듈은 새로운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개체의 속성, 메서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할 때, 그때를 우리는 사용자 정의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객체, 여기서 객체나 뭐 개체나 뭐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클래스 모듈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개체를 만들 때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클래스죠. 3번 선언부에는 변수, 상수, 외부 프로시저 등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있으면 상단에 첫 번째 선언부가 있는데 변수, 사용할 변수, 그리고 상수, 그리고 뭐 외부 프로시저 이런 것을 정의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폼의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된 모듈은 폼과 함께 저장된다. 뭐 당연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폼에서 사용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키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테이블 보기가 디자인 보기 상태죠. 여기서 기본 키 눌러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널 값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기본 키는 무조건적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널 값이란 것은 값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3번 기본 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항상 고유한 값이 입력되도록 자동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뭐 기본 키가 뭐 주인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번호는 항상 고유한 값이죠. 맞습니까? 그런 값이 입력되도록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4번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의 기본 키를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관계도 삭제된다. 아닙니다. 현재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관계 설정에서 부서 테이블이 있고, 자, 또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가 보시는 것 같이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그 기본 키를 해제하잖아요. 아니, 기본 키를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삭제를 해버리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본 키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삭제가 된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에서 테이블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 문서 탭에서 해당 관계에 대한 참조 무결성, 조인 유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설정 가능하죠. 자, 2번 A 테이블과 A 테이블의 기본 키를 외래 키로 사용하는 B 테이블 간에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관계 종류는 1대 다 관계로 자동 지정된다. A 테이블이 있고, 자, A 테이블의 기본 키를 외래 키로 가진다. 자, 뭐 이거 B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A 테이블이 되고, 자, A 테이블에 주민번호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기본 키면은 B 테이블에서 이것을 외래 키로 해서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주민번호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다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학생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수강 테이블이다. 그러면 수강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3번, 이미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열려있는 테이블에 대해 관계 설정 시 해당 테이블은 자동 저장되어 닫힌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서 테이블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부서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열려져 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열려져 있다는 얘기는 부서 테이블이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수정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서 테이블이 수정되고 있는 중인데 관계창에서 관계 설정에서 뭐 이렇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이 설정 안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뭐 잠글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관계 설정할 테이블이 디자인 보기 상태인 경우에는 관계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자동 저장되고 뭐 닫힌다 이런 설명 틀렸습니다. 자, 테이블 관계를 제거하려면, 자, 이 관계선이죠. 자, 관계선을 클릭하여 더 굵게 표시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른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